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간에 아크랭스에 관한 아리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크랭스 포뮬러를 간단한 증명으로 접근했는데요. 오늘은 이 아크랭스 포뮬러에 대해서 보다 인디테일한 접근 방식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Arc length. The length of the arc of the curve of y equal fx. f is differentiable, continuous, real from A to B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아크랭스 공식을 지난번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보통 y equal fx라고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쓴다고 했죠. 자, 두 번째 공식은 y equal 어떤 x 폼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씁니다. 세 번째 공식은 parametric equation, 즉 x equal 어떤 t폼, y equal t폼이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씁니다. 자, 네 번째는 x equal gy 형태의 assumption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같이 그 내용을,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이런 예, 빨간 곡선을 예, 이러한 아크랭스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곡선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곡선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개념인 직선을 도입해서 쪼갰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쪼갠 거예요. 자, 쪼갰는데 쪼개다 보니까 사실 이 곡선 빨간 부분과 이 직선 파란 부분 사이에서는 에러, 즉 디퍼런스가 차이가 생겨요. 에러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고자 어떻게 했냐면 그 이거를 무한계로 잘랐죠. 무한계로 자르면 사실 이 곡선과 이 파란 직선과는 거의 오차가 제로가 됩니다. 이 곡선도 무한계로 자르다 보면 거의 점에 수렴하고요. 이 직선도 거의 점으로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거의 이게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의 기본 논리는 그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는 곡선, 내가 모르는 면적을 내가 아는 개념과 connect 시키기 위해서 얘를 두 개의 연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무한계로 자릅니다. 무한계로 잘라서 그것의 오차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 이 아크랭스도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온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크랭스 포뮬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파란 직선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네. 좀 제너럴한 형태로 얘를 pi-1, 얘를 pi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곡선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우리 파란 직선만 보겠습니다. 자, 얘의 코디네이트 x좌표, y좌표를 xi-1, yi-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를 xi, y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념이 그거죠. 얘의 pi-1, pi. 자, 이런 것들을 무한계로 쪼갠다. 그래서 합해서 내가 이 곡선의 길이와 에러를 제로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해서 두 개를 그 곡선으로 접근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요거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그냥 네. 우리 요 부분의 공식을 알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자, 그래서 이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 모르는 부분 없거든요. 자, 그래서 xi-1 제곱 yi-1의 제곱이죠. 맞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리를 theorem을 하나 제가 가져올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더 simplify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 부분은 우리가 델타 x로 바꿀 건데 요 부분은 델타 y로 바꾸기는 하지만 우리는 델타 y를 델타 x로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 포뮬러를 simplify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고요. 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툴로 쓰시면 돼요. 예, 내가 망치, 어떤 법처럼 수학에서도 그냥 툴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뭘 가져오면 민밸류 세어렘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민밸류 세어렘을 여기다 쏙 넣을 겁니다. 그럼 민밸류 세어렘이 뭐냐? 자, 민밸류 세어렘은 이것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보세요. 자, 어떤 연속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I'm sorry. 네, 좌표를 하나 그릴까요? 자, 이렇게 연속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연속 함수가 있는데 내가 이 연속 함수에 두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까요? xi-1, yi-1, xi, yi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연속 함수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이 기울기? 예. 그럼 이 연속 함수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 중에 내가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이 기울기를 구했는데요.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요. 한 개 이상은. 만약에 얘가 연속 함수라면. 자, 연속 함수하고 얘가 미분 가정하면 이 파란색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한 개 이상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한 개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서 한 개밖에 없는데요. 기울기가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되면 내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때의 기울기랑 같은 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간단한 요거를 봤을 때 위에 걸로 볼게요. 자, 그럼 최소한 한 개는 있다는 거예요. 한 개는. 최소한 한 개는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잡아냈을 때 평행하게 그면 되겠죠. 그럼 요 점에서는 원래 양끝점을 두 점을 연결한 그 기울기랑 슬로프랑 같은 슬로프가 최소한 한 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점을 잡았는데 그러한 점을 C라고 잡겠습니다. X좌표. 물론 Y좌표도 있겠죠. FC. 이러한 점 C가 요 대구간, 즉 요거의 X좌표, xi-1, x 사이에 꼭 있다. 이런 거예요. 민밸류 세어렘이. 즉 민밸류 세어렘은 뭐냐면 양 끝점을 기울기로 딱 잡으면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최소한 한 개 내는데 그 점의 X좌표가 내가 시작한 양 끝점의 X좌표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민밸류 세어렘이에요. 자, 굉장히 심플하죠. 즉 민밸류 세어렘을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약간 앱스트랙하죠. 그래서 앱스트랙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로우 해봐야 됩니다. 드로우 해봐서 이게 그 기하학적으로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타일로 저스티파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툴로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디펜던트한 어떤 세어렘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 세어렘을 여러분들이 툴로 쓰려면 이거를 여러분 스타일로 내면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꼭 한번 그 민밸류 세어렘이나 또 뭐 시밀러한 인터미디에이트 세어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서 말한 거는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응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세어렘이 나오면 그 자신의 스타일로 저스티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민밸류 세어렘, 그렇다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 그런 C가 존재해서 그러한 C가 개구간 xi-1, xi, 즉 양 끝점의 x좌표 사이 꼭 존재해? 라는 게 민밸류 세어렘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바탕으로 공식을 하나 쓸 수 있겠죠? 지금 말한 걸 내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x 변화량, 기울기는 y 변화량이죠. 그래서 yi-, yi-. 얘랑 누구랑 같아요? 자, 요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F'C죠. 예, 이때의 기울기는 F'C랍니다. 미분은 기울기예요. 적분은 넓이죠. 자, 그래서 F'C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갖다 써야 되니까 얘를 XK로 바꿀게요. XK. 상관없죠? 이거 다 XK로 바꿔야 돼요. 네, XK로 바꾸겠습니다. 음. 자, XK로 바꾸겠습니다. X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를 FXK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십시오. 요거랑 기울기가 같은 얘가 있다. 얘는 두 점의 기울기, 얘는
그 사이에는 똑같은 기울기, 한 점에서의 기울기. 그래서 I'm sorry. F 프라임 C로 F 프라임 XK로 썼어요. 자, 그럼 얘를 갖다 쓸 거예요. 심플하죠? 이게 민밸류 세어렘이랍니다. 너무 심플하죠? 자, 요거를 갖다 쓸 건데 요렇게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항하겠습니다. I-1 equal F 프라임 XK times xi 마이너스 1. 예, 요거를 갖다 쓸 겁니다. 요거를 요 자리에 쏙 넣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자, 지금 계속 가겠습니다. 리미트 nm1 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요것도 바꿀게요.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델타 I'm sorry. 조금 이따 바꾸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여기 넣을게요. fixk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xi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델타 스퀘어니까 이걸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으로 뽑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 남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델타 x 스퀘어는 밖으로 나갈 때 제곱 풀리면서 나가겠죠? 네. 자, 좀 익숙한 모양 계속 나오죠? 예. 이 부분을 인테그랄로 바꾸고요. 자, 요거는 dx로 바꿀게요. 자,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스퀘어 dx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범위 어떤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이게 민밸류 세어렘을 이용한 아크랭스 포뮬러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 거리 공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밸류 세어렘 나왔는데요. 민밸류 세어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두 점을 이은 슬로프랑 같은 슬로프가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한다. 얘가 곡선이 여러 군데 있으면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세 개,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적용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타일로 저스티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네일아를 공부하든지 컴퓨터를 공부하든지 경영 경제를 공부하든지 어떤 문제를 나왔을 때도 증명 나왔다. 그럼 막힘이 없고 그거에 대한 분석 능력은 임프루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명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그거를 같이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denote the length of each these line segments like this. 이 세그먼트를 우리 답했죠. And the length of the curve will then be approximately. 자, 이걸 보세요. 자, n개로만 했을 때는 L과 유사해요. 똑같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and we can get the exact ranks by taking n large since the error reduce. n을 크게 만들었더니 에러가 리듀스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at is the exact length will be like this. 이렇게 된대요. 즉, L은 결국에는 무한계로 쪼개면 에러를 0에 수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노트 할 거는 이 부분 했고요. 아까 우리 지금 증명할 때 거리 공식 요거 했지요. 그리고 그 거리 공식 때에 민밸류 스어렘 써서 요 공식도 나갔어요. 민밸류 스어렘에서 요 공식 나왔죠. 왜냐면 요 파트와 요 파트가 기울기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아까 대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델타 x 뺐어요. 자, 델타 x 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테그랄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f 프라임 x로 할 수도 있고 dy dx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f 프라임 x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것도 쓸 수 있냐면요. 만약에 x는 gy로 나오면요. 이걸 similar fashion으로 했을 때, 즉 similar method로 했을 때 그럼 당연히 x 이퀄 gy로 하면 여기는 dy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한 번 미분한 거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dx dy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summary 했을 때 보면 우리는
아크랭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인 직선을 도입했고 그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한계로 잘랐어요. 자, 그걸로 자르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크랭스의 공식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 개가 나와요. 사실 얘의 뿌리는 하나거든요. 곡선이 있고 걔를 직선으로 무한계로 잘라서 그것들을 합해서 에러를 줄여서 만들었어. 하나인데 그게 공식이 여러 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썸션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썸션이 달라지냐? 사실 모두 다 같은 공식이지만 파라메트릭 이퀘션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 델타 L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예, 지난번 아리크레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걸 델타 L이라고 했을 때, 즉 DL이라고 했을 때 델타 X, 델타 Y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거를 여기를 DT로 약분을 해주면 즉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DT로 선생님이 나눌게요. divide by 할게요. 제곱으로. 그럼 dy, dt의 제곱이고 여기에 dt 제곱이 한 번 남잖아요. 왜냐면 내가 없던 걸 밑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나갈 때요. 그, 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t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같은 공식인 거죠. 그런데 이 공식을 쓸 때는 뭐냐면 어썸션에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주어질 때예요. 즉 x는 t폼, y 이꼬르 t폼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크랭스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모두 같은 공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다. 이번에는 어썸션을 봤더니 y 이퀄 fx라고 줘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식을 쓰셔야 돼요? 자, 이 공식을 쓰셔야 되겠죠. 그쵸? 자, 이 공식도 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공식은 뭐 여기에서 굳이 따진다면 여기서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dx 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ab 1 플러스 dy dx 제곱. 그러면 dx 제곱 남죠? 자, 나갑니다. 예. 심플하게 같은 공식에서 나온다는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해 봤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얘가 f 프라임 x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모두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는 gy 이렇게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은 당연히 y범위 구하셔야 되고요. y로 아크랭스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개는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베런에 있는 이그젠플을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아크랭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함께한 이러한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면, 나 다 이해했어.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나는 한 번에 풀 수도 있겠어.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증명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크랭스가 나왔을 때 거침없이 풀게 됩니다. 즉, 절대 틀릴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늘,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한 발 진일보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